농업혁명, 그 하나의 말에는 이상하게도 이미 긍정적인 분위기가 묻어 있습니다. 혁명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농업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둘이 붙었을 때 우리는 거의 자동으로 어떤 발전의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인간이 자연을 이해하고, 통제하고, 먹을 것을 안정적으로 생산해내기 시작한 순간, 떠돌아다니던 삶을 끝내고 마침내 정착하게 된 순간, 그리고 그 정착 위에 문명이 세워지기 시작한 순간 말입니다. 아마 역사책도 대체로 그런 흐름으로 농업혁명을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수렵 채집에서 농경으로 넘어가고, 불안정한 이동생활에서 안정적인 정착생활로 넘어가고, 생산이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와 국가와 제도가 생겨나는 것. 이렇게만 보면 농업혁명은 그야말로 인류가 한 단계 올라서는 사건처럼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의 출발선, 혹은 인간이 처음으로 본격적인 문명의 발을 들인 장면처럼 보이기도 하죠. 네, 안녕하세요. 2016-0012 강주환입니다. 오늘 두 번째 영상에서는 바로 이 농업혁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발전이라고 받아들여온 이 장면을 사피엔스는 어떤 식으로 다시 읽고 있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피엔스에서 유발 하라리는 이 장면을 너무 쉽게 찬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꽤나 날카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익숙하게 믿고 있는 발전의 이미지를 흔듭니다. 농업혁명은 인류 전체의 규모를 키운 사건일 수는 있지만 그 안에 살던 개별 인간의 삶까지 더 좋아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지점이 사피엔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이라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하라리는 여기서 질문의 방향 자체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는 대부분 인류는 발전해 왔는가, 인류는 발전했는가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하라리는 그래서 인간 한 명의 하루는 더 나아졌는가를 묻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전체를 보고 두 번째 질문은 삶을 봅니다. 이 두 질문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거죠. 그 순간 농업혁명은 전혀 다른 얼굴로 다가옵니다. 농업은 분명 많은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한 장소에 머물 수도 있게 했고, 식량을 저장할 수 있게 했고, 잉여를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 그 잉여 덕분에 모든 사람이 먹을 것만 생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가 가능해졌습니다. 어떤 이는 행정을 맡고, 또 누군가는 기록을 남기고, 누군가는 군대를 만들고 종교를 조직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문명이라고 부르는 많은 것들은 실제로 농업의 기반 위에서 자라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농업혁명은 정말 거대한 전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농업은 인간할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묻기 시작합니다. 씨를 뿌려야 했고, 계절을 기다려야 했고, 물을 대어야 했으며, 잡초를 뽑고 수확을 지켜야 했습니다. 날씨가 어긋나면 문제가 생기고, 병충해가 되면 피해가 커지고, 한 작물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공동체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겉으로 보면 안정된 것 같은데 사실은 완전히 다른 형태의 불안이 시작된 셈입니다. 떠돌아다닐 때의 불안과 정착했을 때의 불안이 결이 다른 거였죠. 그리고 농업은 그 두 번째 불안을 인간에게 아주 깊이 새겨넣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농업혁명을 설명할 때 가장 인상적인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유명한 발상 하나입니다. 우리가 미를 길들인 것이 아니라 어쩌면 밀이 우리를 길들인 것일 수도 있다는 말. 처음 들으면 약간 비유처럼 들리지만 곱씹어보면 꽤나 정확한 표현입니다. 인간은 그동안 농사를 통해 자연을 지배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더 많은 시간과 노동과 에너지를 특정한 식물에 바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밀은 인간의 몸을 움직이게 했고 인간의 거주 방식을 바꾸게 했고 인간의 인구 구조까지 바꾸었습니다. 인간은 더 많은 곡물을 얻었지만 동시에 그 곡물을 위해 더 많은 것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사피엔스는 문명이라는 단어에 아주 미묘한 균열을 내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문명을 흔히 더 나아진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문명이 커질수록 개인은 더 편안해졌을까요? 생명이 늘어날수록 하루는 더 가벼워졌을까요? 하라리는 여기에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수렵 채집 사회를 보통 후진적이고 고생스러운 삶으로 상상합니다. 그런데 하라리는 그 시대의 인간이 반드시 지금보다 더 비참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수렵 채집 사회에도 위험은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다양한 식량원을 이용했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였고 농경사회보다 더 단조롭지 않은 실생활을 유지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에 농경사회는 먹을 것이 많아진 대신 더 많은 노동과 더 반복적인 삶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농업은 인간을 굶주림에서 구한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다른 종류의 필요 속으로 밀어넣은 셈입니다. 그리고 농업은 곧 권력의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저장 가능한 식량이 생기면 그 식량을 관리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경계라는 것이 생기면 지키는 사람이 생기고 분배가 필요해지면 결정하는 사람이 생기듯이요. 누군가는 곡물 창고 가까이에 있고 누군가는 멀리 있고 누군가는 명령하고 또 누군가는 따릅니다. 그러니까 농업혁명은 단순히 풍요의 시작이 아니라 그 풍요를 둘러싼 권력의 시작, 격차의 시작, 통제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풍요를 떠올릴 때는 누구나 더 많이 누리게 되는 장면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에서 풍요는 종종 모두를 가볍게 하기보다 사회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책임을 더 세분화함으로써 불평등을 구조해왔습니다. 즉, 더 많아졌다는 사실과 더 나아졌다는 사실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농업혁명은 바로 이 차이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처럼 보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농업혁명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달라집니다. 더 많이 생산하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더 많은 인구를 부양하게 되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자동으로 더 잘 살게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이 가진 만큼 더 많이 유지해야 하고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더 잘 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었죠. 저는 이 대목을 읽다가 어느 순간 농업혁명이 너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밀과 보리의 시대 이야기인데도 이상하게 저는 지금 우리의 삶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지금도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무언가가 더 가능해지면 그 가능성은 곧 기대치가 됩니다. 무언가가 더 편리해지면 그 편리함은 곧 기본값이 됩니다. 무언가가 더 빨라지면 사람은 그 속도에 맞춰 더 빨라져야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농업혁명도 어쩌면 그런 시작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인간을 쉬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바쁘고 더 촘촘한 삶으로 끌고 들어간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책 바깥의 질문 하나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풍요는 왜 여유가 되지 못했을까? 첫 번째 영상과 마찬가지로 이건 유발 하리가 그대로 던지는 질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농업혁명을 읽고 나서 이 질문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분명 인간은 더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곡물, 더 많은 인구, 더 큰 공동체, 정교한 제도 등등. 그런데 왜 인간은 동시에 더 느긋해지지 못했을까요? 왜 풍요는 곧바로 평온이나 한가로움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요? 인간은 참 이상한 존재입니다.
부족할 때만 힘든 것이 아니라 풍요로워질 때도 지칩니다. 아까 말했듯이 풍요는 종종 쉼을 만드는 대신 새로운 기준을 만들기 때문이죠.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되면 더 많이 생산해야 되고,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더 효율적으로 살아야 하고, 더 많은 선택지가 생기면 그 선택을 더 잘 해내야 한다는 압박도 함께 생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풍요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증명해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도 하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 이건 너무도 지금까지 익숙한 감각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연락수단은 빨라졌는데 우리는 더 한가롭지 않습니다. 일하는 방식은 효율적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더 적게 일하지도 않습니다. 생활은 편리해졌는데 마음이 더 느슨해졌다고 말하기도 어렵겠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더 많이 처리해야 하고 빨리 반응해야 하고 잘 해내야 한다는 그런 압박 속에 살아갑니다. 편리함이 여유가 아닌 새로운 의무로 굳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농업혁명은 굉장히 역설적인 사건입니다. 인간을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인간을 더 피곤하게 만들었고, 문명의 토대를 만들었지만 그 문명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도 함께 만들었고, 정착과 저장을 가능하게 했지만 그 저장이 불러오는 경쟁과 통제도 시작하게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농업혁명은 단순한 축복이라기보다 인간이 처음으로 자기 손으로 만든 풍요에 스스로 얽매이기 시작한 순간처럼도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사피엔스의 농업혁명 파트는 문명은 누구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했는가를 더 오래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인류 전체는 분명 성장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인류 전체는 분명 성장했죠. 하지만 그 성장이 개별 인간의 몸과 마음과 하루에 어떤 무게로 내려앉았는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라리가 흥미로운 이유는 바로 그 대목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발전을 찬양해왔습니다. 총 생산량, 인구 규모, 도시의 확장, 기술의 축적 같은 것들은 그래프로 그리기 좋고 역사적으로도 인상적인 성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삶은 그래프처럼 살 수 없습니다. 매일의 피로, 반복되는 노동, 점점 세분화되는 임무, 누군가는 훨씬 더 많이 짊어지고 누군가는 상대적으로 덜 짊어지는 구조 같은 것들은 단지 숫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농업혁명은 이 차이를 아주 날카롭게 보여줍니다. 인류 전체가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그 안에 있는 개인은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문명은 분명 대단한 성취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취는 언제나 비용을 동반하죠.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비용을 늘 똑같이 나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편리함을 누리는 동안 누군가는 그것을 떠받치기 위해 더 오래 일하고, 누군가가 질서를 누리는 동안 어떤 이는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복종합니다. 농업혁명이라는 것은 아주 오래된 사건이지만 그 구조는 지금도 낯설지 않습니다. 결국 사피엔스의 농업혁명은 인간이 자연을 정복한 순간이라기보다 자신이 만든 풍요와 구조 속에 점점 더 깊이 편입되기 시작한 순간처럼 읽힙니다. 우리는 여전히 더 많이 만들고 더 빠르게 움직이고자 하고 더 효율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방향을 발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정말 삶이 더 가벼워졌는지, 정말 마음이 더 한가로워졌는지, 정말 내가 더 자유로워졌는지는 따로 물어야겠습니다. 인간은 오랫동안 더 많이 가지는 법은 배워왔지만 어쩌면 그것으로 더 느긋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끝내 잘 배우지 못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풍요는 인간을 강하게 만들었지만 그 풍요가 곧바로 여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풍요를 얻을수록
더 많은 것을 감당해야 하는 존재가 되어온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그렇다면 인간의 문제는 늘 부족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러한 풍요를 다루는 그런 방식에도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네, 감사합니다.